고성국 칼럼입니다. 교육개혁의 마지막 모멘텀. 23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의 교사,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였는데요. 이 교사가 숨진 서희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1,500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입니다. 어제 하루만 1,500개의 근조 조화가 왔고요. 2,300명이 조문했습니다. 교청은 말할 것도 없고 정교조까지도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1학년 담임교사였던 이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애도와 항의의 뜻을 지금 전달하는 의미에서 대부분이 아마 이 조화를 보낸 사람들은 교사들일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교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 과정에서 교장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사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학교 측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오후 5시 25분께 서희초등학교를 찾아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권이 너무 위축돼 있고 나머지가 너무 과잉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교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양천구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심각한 폭행을 당해서 지금 그 폭행 사실과 관련된 논란이 국민을 공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급기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교직사회는 그동안 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키는 한 160cm 좀 넘고 몸무게는 70, 80kg 가까이 나간다는데 이 6학년 담임교사 여교사입니다. 를 집어 던져서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 주먹질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협박하고 더구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이 학생의 부모들이 보인 태도인데요. 이 학생은 정서나 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렇다면 적어도 이 피해를 당한 여교사한테 직접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아주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이야 정서 행동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특수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모는 뭐냐 도대체. 부모도 행동장애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다면 이거야말로 이 부모가 심각한 것 아니냐. 이 사람들 신상이라도 공개해라 하는 요구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의 한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실에서 또 학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지난달 23일인데 이 교사의 머리카락을 한 학생이 쥐고 잡아당겨서 의자에 앉아있던 교사를 넘어뜨리고, 또 그런가 하면 이 폭행을 당하기 전 4월부터 한 2달 이상 이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계속 당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이게 다 자신들의 문제 아닙니까? 요즘 교사들이, 특히 젊은 여성 교사들이 초등학교 그 고학년만 돼도 다 덩치들도 크고 이러니까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겁난다고 하는 이 교사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게 건장한 남성 교사들도 이게 좀 위협을 느낄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빈발했고, 그리고 급기야 이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가버렸으니까 이 교사들은 이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올리기도 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부 학생이죠. 일부 학생, 또 일부 학부모가 저지르는 몰상식한 행동과 폭행,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폭로하는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교육부, 이건 뭐하러 둡니까? 교사를 학교에서, 길거리에서도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을 학교와 교실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교육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선생님을 학교 교실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교총, 그런 정교조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간판 올리고 있냐고. 이래놓고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까?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폭언당하고 성희롱당하고 이게 비일비재로 벌어지는데, 이래놓고 저 선생님들한테 학생들 가르쳐라, 그냥 지식만 전수하지 말고 인성도 가르쳐라, 학생 생활 지도도 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총도 정교조도 뒤늦게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라, 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런 단체들이 나설 일이 이미 아닙니다. 저는 국가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학교 현장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키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킬러 문항 배제라는 이슈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렇게 해서 입시제도 정상화시켜 놓은들 학교 현장이 이런데 이게 어떻게 정상화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한 대학 입시의 정상화라고 하는 하나의 축과 동시에 더 근원적인 문제, 학교 현장의 정상화, 학교 현장의 정상화,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그리고 학교는 학교답게 제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이 학교 현장 정상화야말로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무기한으로 추진해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돼야 공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 선생님 없는 학생 없다. 선생님 없이는 학생도 없다. 교권 없이는 교육도 없다. 선생님의 눈물 더는 안 된다. 학생 인권 중요하지만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학생 인권도 학교도 바로 설 수 없다. 진보 교육감, 좌파 교육감들의 왜곡된 인권의식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었다. 그걸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돌아가신 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예, 추모의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에도 여러 수백 건 수천 건 발생해 온 학생들로부터의 폭행,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교직의 한길을 걷겠다고 다 감내하고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예, 뭐라 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이제야말로 현장을 바로잡자. 학생을 학생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학부모를 학부모답게 제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교육 현장의 정상화. 이 문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행동을 기대합니다. 고성국 팔로미였습니다.